최근 영동 산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토사 유출로 도로가 막히고 시설하우스가 무너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국도 이용 차량이 급격히 줄면서 주변 상권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침체된 국도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도로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분석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오늘은 영동 지역의 주요 키워드를 분석해봤습니다. 농어촌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작은 영화관이 코로나19 여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영화관 살리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영동 산간에는 무려 8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토사가 유실되면서 산간 도로는 막혔고 시설하우스가 무너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여기에 막바지 장맛비가 계속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가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야산 곳곳은 토사가 유실되면서 경사면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피해가 속출한 겁니다. 특히 비가 집중된 영동 북부와 산간 지역은 피해가 더 컸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고성 향로봉에는 무려 853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미시령 800mm, 진부령 746mm, 설악산 612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동 중남부 지역인 강릉에 266mm, 삼척 원덕 263mm, 대관령 238mm 등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진부령 정상부에 위치한 고성군 간성읍 흘리마을에는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경사면에서 유실된 토사가 도로를 넘어 마을까지 흘러넘쳐 지금도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여기저기 다 파헤쳐줘서 어떻게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막 각자 다 가서 이 배수로 파고 이러느라고 막 허리까지 묻혀서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가. 그나마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등은 응급 복구가 이뤄졌지만 농가주택과 농경지는 아예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흘러내려 제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빗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은 건 산간마을뿐이 아닙니다. 고성군 거진읍 송강저수지 인근 도로 일부가 유실됐고 현내면 대진리에서는 주택가 옆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변에는 엄청난 양의 해초들이 밀려와 고성군이 장비를 동원해 제거 작업을 벌일 정도입니다. 이번 비로 고성 지역에서만 피해 46건이 접수됐고 재산 피해도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면별로 지금 다 파악이 돼서 지금 장비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들이 자재도 또 갖고 와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건 좀 기일이 걸리겠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고성군은 응급복구 작업과 함께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대비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홍천에서 인제를 거쳐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국도들은 이용 차량이 급감했는데요. 이로 인해 홍천과 인제 지역 상권은 몇 년째 극심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천과 인제 지역 국도를 관광 도로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와 속초시 노악동을 잇는 미시령 관통도로. 영서와 영동을 가장 짧고 빠르게 연결하는 북부 지역의 핵심 교통망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이 2016년만 해도 14,000대였지만 지난해에는 6,000대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2017년 개통 당시 하루 평균 2만 대였던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지난해 27,000대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미시령 관통도로 주식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직격탄을 맞은 건 홍천과 인제 지역 국도 주변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들을 기다리는 향토 음식점과 휴게소 등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고속도로 나고 이쪽 코스로는 속초 가는 코스로는 완전히 망했어요. 저녁이면 이 동네 조상 났느냐고 그래요. 미실령 터널비만 없으면 다 이리 온다 이거예요. 터널비 때문에 문제라 그래요. 강원도와 지자체들이 구도로를 살리기 위해 각종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과 안내판 설치 등 단편적 대책으로는 이미 편리한 길로 향한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제일 먼저 이 도로를 통해서 길을 통해서 관광을 발전시키고 그 도로 위에 관광 콘텐츠를 입히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당국과 관광공사가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주변 경관에 우수한 도로를 찾아 관광 루트화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한 겁니다. 먼저 주요 도로변에 스마트 복합 쉼터와 전망대를 설치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렇게 조성된 공간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이야기를 입혀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로에는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요. 또 아름다운 그런 경관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 이런 걸 참고해서 정말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전망대라든가 쉼터,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여러 기관이 힘을 모은 이번 협약이 침체된 홍천과 인제 지역 국도 주변을 되살리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28일 고성군 간성읍 동우리 해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추정 변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속초 해경은 이날 오전 6시 36분쯤 인근 해안 초소 근무자들이 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외관상 특별한 흔적이 없고 유관기관과 합동조사 결과에서도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이후 강릉 지역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일반 정수장 43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강릉 연곡 정수장 여과지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수지와 일반 가정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아 수돗물로 흘러가지는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강릉 연곡 정수장의 경우 완속 여과지가 외부에 노출돼 운영 과정에서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돗물은 일반적으로 취수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친 뒤 염소를 투입하고 나서 정수지와 배수지 등을 거쳐 일반 가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중간에 걸러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강릉시는 연곡 정수장의 여과지 운영을 중단하고 이달 말까지 모래 교체와 포충기 설치 등 보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신 언론 기사를 분석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지난달 가장 많이 언급된 영동 지역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영동권 주요 이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키워드는 동해북부선, 동해선, 남북관계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성, 동해, 시베리아, 대륙 등의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부가 지난 4월 강릉과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을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 끊긴 동해북부선이 70년 만에 복원을 앞두면서 언론사에서도 각종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동해북부선을 타고 북한을 넘어 러시아까지 가게 되면 국가 물류 경쟁력이 올라간다며 정부는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본 사업은 남북 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산부터 제진에 이르는 동해안 인접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착공을 시작해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
강릉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일, 더 이상 꿈이 아닐 텐데요. 강원도가 남북 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관광객이라는 단어가 돋보이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행, 코로나, 소독약, 마스크, 질병, 감염 등 코로나19와 여름 휴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청정한 동해안 지역이 여름 휴가지로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영동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인구 10,000명당 0.26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에 푸른 동해바다와 호수, 백두대간 등 청정 자연 환경이 매력적인 관광지로 관심받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들도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요. 동해안 해수욕장마다 게이트형 소독기가 설치됐고 음주는 물론 취식 행위도 금지됐습니다. 특정 해수욕장으로 피서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간 해수욕장 인파 상황을 알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도 도입되어 있으니까요. 휴가지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잊지 않는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풍력 발전 그리고 화력 발전소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강원도가 주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준비했습니다. 산업 기반이 많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시대의 변화를 앞장서가는. 정부의 그린 뉴딜 발표 이후 도내 화력발전소 석탄재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는 전략이 발표됐고 태백에는 제5호 국산 풍력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매년 16만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양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에 영동 지역이 액화 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그린 뉴딜과 관련된 키워드가 떠오르는 것은 앞으로 진척되는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으로 풀이되는데요.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강원도가 뉴딜 산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케이블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환경 훼손 등의 우려로 찬성과 반대 논란을 거듭하며 30여 년을 끌어온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부의 반대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이후 강원도와 양양구는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회는 다음 달 케이블카 사업 예정 부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가지고 심리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약 8개월 만에 관련 절차가 재개되면서 지역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5세 케이블카 이번에는 진척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근 언론 기사 분석을 통해 영동 지역 주요 현안을 확인해 봤는데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 현안 과제들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작은 영화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가까이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이 작은 영화관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휴관이 길어지면서 경영난을 겪으며 줄줄이 문을 닫은 건데요.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도록 영화관 하나 없던 평창군. 2015년 평창시네마라는 작은 영화관이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만 24만 명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달이 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휴관이 길어질수록 경영난은 더욱 심해지면서 위탁 운영을 하던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결국 운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작은 영화관 34곳을 위탁 운영하던 조합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쌓이면서 결국 파산하고 만 겁니다.
도내 작은 영화관은 모두 15곳으로 이 중 횡성과 인제를 제외한 13곳이 모두 조합을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운영 주체가 사라지면서 지자체별로 대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위탁 운영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위탁 업체가 선정이 끝나면 다시 작은 영화관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월 작은 영화관 영월시네마는 지난주부터 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영화를 열어야 되겠다. 닫으면 안 되겠다. 그게 대원칙을 가지고 일단 영화를 열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 일단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군에서 직영을 하고 조금 더 시스템을 잘 운영되도록 갖춘 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적정한 업체를 찾아서 관리 위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시 문을 연다고 해도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 여전히 막막한 상황. 정부가 영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할인권 발급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대형 영화관 위주라 작은 영화관은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일한 영화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설립되어서 국가의 지원을 좀 많이 좀 받아서 운영이 되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세워진 작은 영화관.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8일 학생들의 폭넓은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에서 수업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 분야를 외부 기관을 통해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삼척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내년부터 4주 동안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에 입소해 기계설비와 전기기기 제어 등 4개 교과를 숙련기술인에게 교육받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도 실습이 어려운 소방안전관리 등 5개 교과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교육청은 학교 밖 학점 인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 운영 평가를 통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28일 통일부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함께 대북 지원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민간단체 후원 형태로 진행했지만 지난해 통일부의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대북 지원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온 52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조성되는 민간공원 내에 생명협동기념관이 건립됩니다. 원주생명협동기념관은 사회적 경제의 근간이 된 원주생명협동운동을 기념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한 기록 전시관입니다. 이에 원주시와 사업 시행자인 제일건설은 28일 원주생명협동운동 기념사업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관 건립 방향성과 내부 콘텐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일건설은 오는 2023년까지 원주시 무실동 민간중앙공원 2구역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생명협동기념관과 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 체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역시 흐린 날씨와 함께 강원 남부를 포함한 도내 곳곳에 최대 7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으로는 25도를 밑돌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